안녕하세요. 저는 파운데이션부터 배첼러를 거치고 지금 현재 인테리어 마스터를 공부하고 있는 김용군이라고 합니다. RMIT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시티에 위치해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장점이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솔직히 외곽지나 그런 데 살고 싶어하는 학생이 별로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외곽지를 살지만 시티에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약간 한 장소에서만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공부하다가 가끔씩 좀 집중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약간 좀 장소를 옮겨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약간 도서관이 약간 저희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교 도서관이랑 조금 달라요. 이렇게 막혀있는 게 오픈식으로 돼 있어서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놀러온 느낌으로 약간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사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과제가 대부분을 이루고요. 인테리어 석사는 그룹 과제가 좀 있어요. 그룹 스튜디오 대부분 다 그룹 과제라서 물론 학사에서도 그룹 과제를 하지만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 석사에서 그룹 과제를 하면서 경험 같은 것도 좀 쌓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취업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서로 약간 디자인 같은 거 공유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학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1학년 딱 들어가면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랑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테리어가 좀 달라서 그게 어렵고, 석사 가면은 약간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서 좀 더 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기준이 하나 예시를 들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벽으로 쌓여진 집, 레지덴셜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회사 디자인, 회사 인테리어 디자인, 그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테리어는 약간 환경 디자인. 예를 들어서 집을 생각해보면은 집 앞에 정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벽에 둘러싸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약간 RMIT가 좀 추구를 하고요. 학생들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테리어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네.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약간 제가 그림도 못 그리고, 제가 사람 그리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람 같은 것도 잘 못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 못 만지고, 그래서 약간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파운데이션에서. 근데 약간 디자인과는 예를 들어서 학사로 넘어올 때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도움은 안 됐고요. 약간 순수 미술 쪽이나 아니면 패션 디자인 아니면 건축 쪽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는 약간 물론 도면 그리는 것도 배우긴 하는데 막상 인테리어과에 들어오면 도면을 별로 안 그려요. 생각했던 것보다. 할 수는 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파운데이션은 약간 고등학교 느낌? 튜터가 이거 하라고 하면은 딱 그거에 맞춰서만 하면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학사 와서는 약간 자기주도적 학습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과자 이거 하라고 딱 주면은 그것만 해서는 잘못하면 페일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어떤 걸 더 할 수 있나, 그런 걸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석사는 약간 현실적으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사는 약간 추상적인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갈 수 있지만, 석사부터는 사회랑 연결도 시키고 내 관심사도 보여주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석사는 제가 1학년부터 시작하는 2학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보통 학사를 안어로 졸업을 하면은 1학년을 패스하고 2학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2학년은 1학기 때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일렉티브 클래스, 그 다음에 디자인 프랙티스라고 디자인 프랙티스가 어떤 건지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렇게 총 3개가 있어요. 전부 다 발표 기반이에요. 디자인 프랙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버추얼 인테리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인테리어가 아니라 컴퓨터 안에 게임 환경 안에서 하는 인테리어를 공부했어요. 그거는 발표가 아니라 약간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졸업작품을 버추얼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 다룰 줄 알았는데,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 어떤 거를 보냐면은 학생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써봐라 해가지고. 왜냐하면 회사 들어가서도 건축회사도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거든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해도 자기 스스로 그걸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워주려고 학교에서 그런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인턴십은 아니고 그 회사에서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테리어과에서 별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회사 들어가면 진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람이 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 와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뭐 그룹 과제를 준 다음에 너희들끼리 디자인을 뭐 해봐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해봐라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딱 정해서 배우진 않고요. 1학년 때부터 말하자면 처음에 인테리어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하고 그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뭐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고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정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과제를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뭐 레지덴셜, 뭐 커머셜 이렇게 딱 나누지 않고 그냥 인테리어 쪽으로만 생각해서 과제를 계속 해요. 한 학기당 3과정이 있는데 스튜디오 클래스 가장 중요한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약간 선택해서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분야, 내가 약한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다면 프로그램 쪽 공부해도 되고, 내가 아니면은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런 쪽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스튜디오는 그 학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배우고 2, 3학년 때는 레지덴셜, 커머셜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과제하는 거고요. 현재는 약간 웰빙이라고, 주제가 웰빙인데 어떻게 하면 웰빙된 사회를 만들 수 있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BLP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 BLP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 그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스튜디오예요. 우선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학년 때 베를린 가가지고 들었던 스튜디오가 있었고요. 그게 첫 번째 제 그룹 과제고, 두 번째로는 4학년 때 했던 메이저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교수랑 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수업을 듣고 거기 베를린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요.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학교 공부하다 보면은 약간 사람들이랑 친해지기가 좀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공부만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소셜도 없고 한데, 베를린 가면 약간 밤에는 또 놀고 낮에는 공부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보통 한 50대 50? 지금은 약간 국제학생이 더 많아요. 거의 8대 2? 그거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디자인이랑 약간 파인아트라고 순수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 순수 미술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디자인하는 거고, 순수 미술은 약간 미적으로 좀 예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 이게 어떤 연관이 있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약간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하면서 뭐 철학도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다 공부도 하거든요. 우선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도비라고 그 패키지로 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학생이면은 보통 무료로 주고요. 그 다음에 3D 프로그램으로는 RMIT에서 쓰는 게 라이노라고 있고, 스케치업은 가끔씩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토캐드 써요. 근데 미리 공부하면 약간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질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와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저도 유튜브로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수업이 없어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 스스로 혼자 공부해야 되거든요. 말을 좀 잘하는 사람. 제가 1학년 때 진짜 막 감을 세면서 공부한 적 있어요,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딱 아무것도 안 하고 책도 많이 읽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표현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약간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성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소심하지 말고 내가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 가지는 게. 아키텍처럴 인테리어 디자인 쪽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분야에 약간 뭐 큐레이터나 그런 쪽은 약간 별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하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대부분은 취업을 했는데요. 중국 친구들이 많아서 보통 중국에 가서 취업하는 애들이 많고, 보통 상하이 가서 취업을 하고요. 왜냐면 상하이가 국제도시라 약간 유학생들 많이 뽑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예, 보통 건축회사, 호주의 건축회사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말하기 어려운 게 인테리어가 딱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있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약간 원래 인테리어 쪽 회사가 아니라 그 건물에다가 프로젝션 하는 회사였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서 약간 없어진 것 같아요. 우선은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라 건축 회사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약간 저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저도 가르치고 싶기도 하고요. 제가 2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느낀 건데요. 한국의 인테리어는 약간 레지던셜 인테리어에 좀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개념에 대해서. 따로 자격증도 또 따로 따야죠.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네. 처음 들어가기 전에 무슨 뭐 프로그램만 잘 사용하면은 뭐 디자인과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국 사람이 책도 많이 안 읽고 라이팅도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약간 책도 많이 읽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 하나, 인테리어 분야 하나 해가지고 두 개 관련시켜서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읽는 것보다 뭐 2달에 하나 정도? 그런 게 나중에 발표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신 원본으로 한국어 말고요.